안녕하십니까, 후원순입니다. 3월 2일입니다. 정규제 TV 뉴스 오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잠시 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2시 되면은 아마 이제 대북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제 채택할 겁니다. 러시아 그동안 목리를 부린달까요? 존재감을 나타내 보려고 했던 러시아까지 결국 이제 찬성하면서 러시아 요구안을 뭐 한두 개 들어줬죠. 예를 들어 뭐 북한 민항기에 대해서는 밖에서 기름을 급유해 주자. 그리고 낮은 거기에서 러시아 무연탄 수출하는 거는 하게 하자 등등 그런 걸 받아줘서 어쨌든 제재안이 통과될 텐데요. 이게 군사적 제재안 빼고는 역대 제재안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대북 제재는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한 게 원래 갑자기 한 게 1월 6일이었죠. 2달 전입니다. 그리고 또 로켓 미사일을 쏴댄 게 설 연휴 때 2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핵실험을 4차 수폭 핵실험을 한 지는 2달이 지났고요. 로켓 미사일 쏜 지는 한 달 뭐 그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안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북한의 제재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시작인데 뭐 야당 더불어민주당 야당은 총선에 어떻게 되면은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 그러고 또 그런데 공조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지금은 적어도 대화를 얘기할 때도 아니죠.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박 대통령도 개성공단의 그런 가동 중단이라는 사실상 폐쇄에 준하는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려놓고 3.1절 대화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핵 포기하라고 압박은 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대화를 언급한다는 자체가 지금 적절한 건지 뭐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핵을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에서 지금 그럴 게 아니고 지금은 시작이다. 북한에 대한 응징 거기에 대해서 북의 핵을 포기하게 되는 그에 대한 우리의 말하자면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대북 결의안이 된 거고 이 결의안을 얼마나 제대로 할 건지 우리는 또 이와 공조를 해서 그동안 현금 파이프라고 했던 개성공단 문제를 얼마나 단호하게 밀어붙일지 시작인 겁니다. 대북 결의안 그게 큰 뉴스가 있고요. 경제는 국내 경제가 참 또 안 좋다는 통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출이 2자릿수로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 있고 소비 절벽이다. 뭐 그런 얘기, 투자도 영 안 된다. 그러니까 수출, 소비, 투자 등 안 된다는데 생산 활동도 뚝 떨어졌다는 통계청의 1월 통계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거는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아무것도 안 되고 좀 더 줄어들고 있고요. 그 생산 활동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쉽게 말해서 물건을 만들어 재고는 쌓이고 있는데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재고 쌓이고 판매가 안 된다. 그게 바로 불경기고 불황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불경기, 불황은 만드는데 잘 팔리고 잘 팔리는 만큼 만들기에 급급하다면 그거 호황이고요. 만들기는 만들 수 있을 준비가 있고 얼마인지 여력이 되어 있는데 안 팔린다. 나가지 않는다. 재고만 쌓이고 있다. 재고를 계속 쌓아둘 수가 없어 생산 라인을 말하자면 좀 줄이고 놀린다. 그런 불경기입니다. 그게 불황인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두 가지 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오늘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는 전해드리지만 오늘도 정규제 칼럼은 있습니다. 정규필 조금 전에 그 정규제 칼럼을 미리 녹화를 해놓고 급한 일이 있어 나가셨는데요. 이따 정규제 칼럼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저희 오늘 뉴스는 이송현 아나운서와 함께 그 뉴스를 전하고 있고 띄워주십시오. 이어서 오정근 교수님 오십니다. 오정근 교수의 경제산책 환율 동향과 전망. 제가 시작한다고 들어오니까 벌써 오셔가지고 자료 보고 계시던데요. 오 교수님 모시고 환율 동향과 전망, 뭐 중국 경제, 요즘 우리 환율 가지고 참 얘기할 게 많은데 압축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보는 한경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규제 칼럼은 기억의 조작, 기억의 편향된 기억을 넘어서서 기억의 조작, 아마 아주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이 해주실 겁니다. 예, 오늘 이 순서대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뉴스 우리 뽑은 거 10개 있죠? 그 목록 좀 띄워봐 주십시오.
제일 먼저 지금 경제 상황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와중에서 이제 중후장대한 산업은 지고 비굴뚝 산업은 뜨더라 그런 얘기. 그리고 국민연금이 또 저배당 리스트를 해가지고 연금 사회주의 소리 비판까지 들으면서 배당 내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조금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어쨌든 요 전해드리고 유엔 안보리 좀 대북 제재 결의안 그리고 무디스가 중국 국가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내렸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외환이 줄었다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중국의 양회 소위 전인대 등등 양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는지 그리고 원시화법의 문제점. 포버스가 세계 1% 억만장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뭐 1위는 빌 게이츠입니다. 한국에도 이건희, 이재용, 정몽구 등등 해서 한국인 31명 들어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 김종인 선거 공조하자, 야당 연합하자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 대해서 또 새누리당의 평가도 아주 재밌고 그렇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뉴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현 아나운서 준비됐습니까? 3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1월 전체 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1월의 전체 산업 생산은 지난달보다 1.2%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이 소폭 증가했지만 관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전반적으로 생산이 부진하면서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 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 판매와 투자까지 함께 부진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썩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숫자를 보여드리면요. 생산은 마이너스 1.2%, 소비는 마이너스 1.4%, 투자는 6%, 전부 다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에 늪에 빠졌다. 트리플 마이너스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이 됐다. 제일 많다. 한마디로 생산은 많이 할 수 있는데 팔리지 않으므로 재고를 쌓아두고 재고가 많으니까 생산을 줄인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전형적인 불경기죠. 이게 많이 팔리면 저렴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수치로 보면 자동차 이런 거는 5조 원어치 재고가 쌓여 있다. 전자도 4조 원어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정량의 재고량은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하겠죠. 그건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걸 과하게 넘어서서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갈 때 그 위기 때 그때 수준이 돼서 서서히 이제 불황을 넘어서 어떤 그런 불경기를 넘어서 불황의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지금 시그널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통계청의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1월의 통계입니다. 1월의 통계를 이제 집계를 내서 지금 3월 초에 냈는데 아마도 2월 통계는 더 나빠지지는 않았을런지 제가 예단할 일은 아닙니다. 2월 통계가 또 한 달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월 통계를 본다면 1월 것과 빗대어서 본다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월 통계를 더 보게 되고요. 아무튼 수출 같은 경우는 내리 석 달째 두 자리 숫자로 감소했잖아요. 1월 같은 경우는 우리 수출이 18% 감소했고 2월도 두 자리 숫자로 10% 이상 감소했는데 세계 경제의 어떤 침체 속에 우리가 속수무책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참 안타깝게 어떻게 보면 휘말리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최근 10년 사이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주력이 건설, 조선 등의 업종에서 서비스, 유통 등 이른바 비굴뚝 산업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한국의 시가총액 100대 기업 주력 업종 변화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5대 업종은 2006년 조선 건설 등에서 지난해에는 서비스와 석유화학, IT 전기전자, 유통, 식음료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시가총액 100대에 속하는 서비스 업종 기업은 5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개로 늘어났고 유통업종도 4개에서 7개로 급증했습니다. 중후장대는 말 그대로 무거울 중자, 두터울 후자,
길장자 큰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플랜터, 건설, 철강,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조선소 그런 거 있잖아요. 큰 공장, 정유 공장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장이 아주 큰 게 그런 중후, 말하자면 설비, 플랜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고, 예컨대 뭐 네이버 이런 거 전혀 중후장대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들어가 있어요. 네이버라든가 뭐 LG 생활건강 이런 게 그거 들어가 100대 기업 새로 들어가 주목되는 게요. 순위가 올라갔던 게 LG 생활건강, 현대 글로비스, 고려 아이언,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롯데케미칼, 코웨이 이런 겁니다. 코웨이 뭐 이런 것들은 유통, 아까 말한 대로 유통 서비스죠. 전에는 막 제조업의 중후장대에서 거대한 공장 그런 것들이 100대 기업에 주로 참 차지했다면, 지금도 아직도 물론 큰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 사이에 많이 빠지고, 뭐 아까 코웨이처럼 그런 서비스 업체,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소비자 하는 이런 뭐 네이버도 그렇고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산업 그 뭐 생태계도 바뀌고 있고, 산업의 그 역동성, 계속 산업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하긴 뭐 몇십 년 전으로 가면 우리 국내 최대 기업이 뭡니까? 그런 거죠. 예전에 뭐 제일제당, 뭐 밀가루만 대한제분, 밀가루 만들고 설탕 만들고 비료 만들고 그런 게 한국 최고의 기업이지만, 이제 그건 뭐 아주 작은 기업으로 갔고 또 남아있더라도 업종이 바뀌고 그랬는데 매우 역동성 있게 바뀌었다. 다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큰 변화는 없더라. 일본도 그렇고, 일본, 미국, 유럽은 큰 변화가 없더라는 것은 거기에 적어도 이런 서일에 있어서는 역동성이 우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은 역동성이 더 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속 타고 피 마르겠지만은 역동성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졸면 밀린다, 죽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국민연금이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점 관리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열린 올해 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저배당 기업에 더 많은 배당을 하도록 적극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배당 기업 블랙리스트까지 들이밀며 기금운용본부가 저배당 기업을 몰아세우는 표면적 이유는 배당 확대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입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연금 사회주의라며 국민연금 주권 행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현은 뭐 중점 관리 기업, 저배당 이러는 건데, 국민연금 그 본부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배당을 하라라고 압력을 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요,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그런 국내 기업이 5% 이상 기준으로 보는 거죠. 국내 보면은 대주주, 그러니까 주요 기준, 대주주에서 아주 최대 그건 아니더라도 대주주로 된 국내 기업이 대기업 가운데 260에서 한 27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뭐 그 중에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260개나 270개 기업이 국민연금이 대주주인데, 그 대주주를 하라는 게 지배해서 경영하라는 대주주 하라는 건 아니죠. 국민연금은 계속 우리의 노후로 떼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한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데 2040년, 길게 보면 2050년, 60년까지는 그 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500조 원 되지만 앞으로 26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국내 주식을 살 수밖에 없고,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국내 주식을 사면 국내 기업을 사는 건데, 그게 노후 자금, 우리 모두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을 선의의 관리자를 하는 거지, 그걸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그래서 국민연금 관리자들이 그 목표 수익률을 조금 높이는 게 문제도 아니고, 또 그 수익률을 조금 높여서 그 사람들의 운영자들의 보너스 받아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국민연금 고유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절충하느냐 잘 보여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배당을 더하라 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 간섭이다. 그래서 정경련이 했듯이, 사실은 뭐 한경에도 사설로 전에 몇 번 썼습니다. 바로 연금 사회주의다. 연금을 가지고, 그 연금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국가의 재정보다도 더 많은 더 돈 가지고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경영에 압박을 하고 경영에 개입을 하고 압력을 하면은 이건 연금 사회주의다. 더구나 이게 작년 제가 6월로 기억하는데요. 배당 압력을 높이자고 해서 작년 초부터 했던 거를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재계 대표가 그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재계 대표가 그 퇴장까지 하면서 그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무산이 됐는데도 다시 이걸 들고 나와서 하라는 것은 아마도 정부의 뭐 의지도 반영될 것 같은데 부작용이 클 겁니다. 부작용이. 그래서 해봤자 우선 당장은 그렇게 해서 배당을 높여라.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금 4몇 %인데 목표로 5% 이상 올린다고 칩시다. 그 과연 몇 년 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당장 배당을 높이는 게 목표라면 설사 경영에 개입할 의사가 우리는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더라도 그거를 배당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그 위의 배를 째는 일이다 이거죠. 황금알. 그러니까 우선 배당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 다급하면 우선 조금 더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황금알 낳는 그 위의 배를 째서 알 더 먹고 황금알을 더 못 낳도록 그 위를 죽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이다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숫자를 가져왔는데 4.75%, 2014년 5.25% 크게 떨어졌고요. 5년 평균보다 떨어지니까 그 애로는 이해는 되죠. 뭔가 좀 높여보겠다는. 그러나 이것은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바보짓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표결은 당초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요구로 오늘 밤 12시로 미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 제재안에는 모든 북한 선박 화물의 전수조사, 광물거래 차단 조치 외에도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한 12개 단체 및 개인 16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채택된 것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개인들하고 북한의 단체들 이렇게 정해서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과 그 동생 김여정이는 빠졌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아마도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뭐 해외에 별로 나가지도 않고 대리인들 명의로 돼 있고 본인 명의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만 그 사정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원했던 게 러시아가 뭐 원했던 내용도 있었지만 좀 이 소위 말하는 그 안보리 거기에서 또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육자회담 이런 데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좀 목리를 부렸던 거 아니냐. 그래서 러시아 때문에 하루 정도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지금 결의안이 되는데요. 러시아는 어쨌든 북한의 민항기, 항공기 이거에 대해서는 북한의 뭐 민항기라기에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항공급유를 해준다. 그리고 나진에 러시아 석탄 나가는 거는 수출하게 빼달라 해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대북 제재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이제 시작이니까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 아마도 매우 힘들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거 이런 것도 해야 되느냐 싶을 정도로 극복하기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그러나 극복해 나가야지만이 핵이라는 저 위험을 이 차제에 그 위험을 들고 핵을 포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에 놓여져 있는 거죠. 밀어붙여야 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등급 전망 변화의 이유로 정부 부채가 증가하며 재정 지표가 악화됐고 자본 유출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중국의 신용등급은 AA3로 유지했는데 이는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이며 개혁을 이행하고 경제의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바로잡을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가 꼽은 그 중국의 신용 등급을 내린 하향 조정한 그 이유가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중국의 그 GDP, 정부의 GDP가 상당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다. 뭐 우리로 봐서는 $1,000,000,000니까 무지무지 큰 돈이지만 최근에 급속도로 많이 줄어들었다. 뭐 중국의 외환 줄어든 건 몇 차례나 우리가 소개했습니다. 뭐 6개월 사이에 $7,000,000,000 이상 빠진 거 그 상황.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당국의 중국 정부의 개혁 이행 의지가 의심스럽다.
의지가 상당히 의심된다 하는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중국의 부채를 보면은 2012년, 그러니까 4년 전에 32.5%였는데 GDP 대비 빚이요. 작년에 40.6%가 됐고, 올해는 43%로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늘어나서 지금 우리 GDP 대비 우리 정부가 잡아놓은 게 40.1%, 처음으로 40% 넘었었는데 중국은 그 GDP 증가 속도가 너무 급속도다. 이걸 무디스가 말하자면 거기에 의문표를 다른 것입니다. 네, 다음 뉴스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시진핑 지도부의 국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민생 등 분야별 조치를 논의합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제13차 5개년 계획과 군사 굴기를 가속화하는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폭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16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해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중국의 국방 예산 규모와 증가율도 발표합니다. 중국의 양회라고 하죠. 두 개라는 회의, 양회. 거기는 하나는 이제 전인대 전국인민대표자 회의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우리가 정협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인대와 정협 이 두 개를 회의해서 중국의 큰 국가 운영의 방향, 주요한 결정, 그리고 이제 지금 같으면 시진핑의 어떤 국정 운영 방향, 뭐 당의 방향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번에 관심은 말 그대로 지금 얼마나 그 군비 같은 거 국방비를 얼마나 군비를 쓸 것인지 그거, 그리고 중국이 이제는 고성장이 아니라 중속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바오류 6% 성장대에 6.5% 6%대를 사수하자 하니까 바오류 중속 속도를 어느 정도 수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지가 나올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국이란 나라가 그대로 꼭 간다는 건 뭐 우리가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만 큰 방향을 이 정협과 전인대 양회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내일의 관전 포인트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까지를 우리가 1부 뉴스를 하고요. 전하는 내용 광고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바로 이어서 2부 뉴스 또 짧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Samsung Notebook 9 Metal